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71강 한자검정 준4급입니다. 자, 7벌. 여기도 마찬가지 리을 받침이 중국 발음은 없다. 그래서 파로 발음됐죠. 파. 사람인과 창과로 이루어진 회자이다. 갑골문과 건문의 자형은 창을 잡고 머리를 치는 모양이다. 창이고 사람이죠. 본뜻은 쳐서 베다인데 파생되어 자르다, 정벌하다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창을 들고 사람을 자르다, 치다, 정벌하다 이 뜻이다. 7벌로 구성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정벌할 때 정벌이 있을 거고, 또 나무를 베는 벌목, 토벌 이런 뜻이죠. 7벌. 창으로 사람을 치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벌. 죄와 벌할 때 벌자죠. 소전의 자형은 꾸짖을 리와 형벌을 뜻하는 칼도로 구성되어 본뜻은 처벌이다. 설문에서 리와 도로 구성되어 칼을 잡고 꾸짖을 대상은 응당히 벌을 주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 의미가 확장되어 벌주다, 징계의 뜻을 갖게 되었다. 이 글자가 칼도가 옆으로 나가야 되는데 밑에 넣은 거죠. 꾸짖을 리와 칼로, 칼을 들고 아주 험하게 꾸짖는다. 그게 바로 벌을 준다는 뜻이 된 거죠. 벌자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벌금을 내야 된다. 벌칙을 해야 된다. 또 형벌을 준다. 사자성어로 신상필벌 있죠. 착한 일 하면 상을 주고 나쁜 일 하면 벌을 주는 신상필벌. 7벌은 사람인과 창가로 구성되어서 창으로 사람을 치는 모습이다. 벌벌은 꾸짖을 리와 칼도로 구성된 회자로 아주 매섭게 말로 꾸짖고 칼을 휘두른다. 그렇죠? 벌을 준다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벽. 흑토와 음을 나타내는 임금벽. 여기 PRP로도 쓰이죠. 시험시험 걸쳐야 들어간 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뜻은 벽이다. 그러니까 흙으로 된 벽인데 임금벽이니까 아주 단단한 벽이겠죠. 그래서 벽을 썼겠죠. 벽으로 구성된, 이것도 먼저 벽도 기역받침인데 기역받침이 중국에는 없으니까,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비로 발음됐죠. 비. 임금벽도 비로 발음됐죠. 벽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어요? 벽에 그림 그리는 거 벽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식의 적벽부가 있죠. 붉은 벽을 지나는 거에서 시를 짓는 적벽부. 그 다음에 뭡니까? 장벽 있죠. 장벽. 막혀서 벽으로 딱 막아놓은 장벽. 벽. 다음 가변. 삐엔 정성으로 났죠. 시험시험 갈 착과 음을 나타내는 보이지 아니할 면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뜻은 산기슭의 가이다. 옥편에서는 두둑반으로 변경을 뜻한다라고 했다. 이게 보이지 아니하면, 가기는 가는데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을 휘두르 가는 거죠. 산기슭까지. 그래서 가변이 됐다. 재밌는 글자죠. 가변. 우리 변두리 할 때 쓰죠. 가변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변방. 뭐 지경, 변방, 변강, 변계 이렇게 가변을 쓰죠. 벽은 흑토와 임금벽에서 음을 빌렸다. 그런데 임금 같은 단단한 흙이다. 벽이다. 가변은 시험시험 갈 착과 보이지 아니할 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가는데 안 보이는 데까지 갔다. 저 가에 산을 휘둘러 갔다. 산기슭 가다. 그래서 가변이 됐다.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다음 볼까요? 걸음보. 부로 발음되죠. 갑골문의 자형은 두 발이 어긋나게 걸어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본래의 뜻은 걸어가다이다. 발이 이렇게 나가 있죠. 설은 견본편에서는 빠른 것을 주라고 느린 것을 보라 한다. 달릴 주
걸은 보. 그렇죠? 달리는 건 빠른 거고 걸은 보는 느린 거죠. 걸은 보자가 요게 거칠지 모양의 발 모양이 두 개를 놔둔 건데 여기 거칠지고 밑에는 적을 서로 바뀐 거죠. 예. 소전의 자행은 발걸음 모습을 정확히 그려놨죠. 예. 걸음보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보행. 또 우리가 횡단보도 할 때 예, 걸음보자를 쓰죠. 재밌는 것은 이 앞에 물수를 하면은 물 위를 건너간다 해서 건널 섭자가 되죠. 예. 걸음보. 자, 다음 지킬 보. 건문과 각골문과 건문의 자행은 어른이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두 손으로 안고 있는 모습인데 소전에 와서 이 글자로 바뀌었다. 본래 뜻은 아이를 등에 업다인데 그 의미가 확장되어 보호하다, 돕다, 보증하다 등의 뜻을 갖게 됐다. 원래는 요 앞에 오디가 들어가는 포대기 보자죠. 그래서 여기에 아이를 업고 있다. 나무 위에 서서 지킨 거 아니고 사람이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죠? 갑골문과 건문을 보면 확실히 볼 수 있죠. 예. 요게 나중에 이 오디가 들어간 포대기 보자로 쓰이자 이건 지키다는 뜻으로 된 거죠. 이게 자꾸 지키다는 뜻으로 쓰이자 오디를 넣어서 포대기 보자가 더 추가된 거죠. 예. 지킬 보. 지킬 보로 구성된 게 뭐 있어요? 보건, 보전하다, 보수, 보안, 자연보호 일때 보자를 쓰죠. 예. 걸음보는 발이 두 걸음이 나란히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본뜬 회의자다. 지킬보는 사람이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을 본뜬 회의자다. 예. 다음 볼까요? 갚을보, 알릴보. 건문의 자형은 좌변은 형벌을 주는 도구인 모양이고 매울신자의 형벌 모양이 문신 넣는 도구죠. 우변은 손으로 사람을 꿇어앉게 하는 형상이다. 사람으로 손으로 꿇어앉혀놨죠. 죄인을 다스리고 있음을 표시하여 본뜻은 죄인을 판결하다이다. 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아래에 선포해야 하므로 보고하다, 알리다, 보답하다 등의 뜻이 됐다. 알리는 건 뭐를 알리느냐? 죄인을 손으로 잡아놓고 꾹 잡아놓고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알릴 보자가 됐다. 예, 재밌는 글자죠. 우리가 매울 신자는 그 형벌을 두는 문신 넣는 도구인데 여기에 있는 글자는 다행히 행자로 되어 있죠. 예. 자, 갚을보, 알릴보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어요? 알린다는데 보고. 그 다음에 갚을보는 보답. 보은은 할 때 갚을보로 쓰죠. 언니에 보답하다 할 때. 예. 다음 보배보. 갑골문의 자행은 집면 안에 조개패와 구슬옥이 있어 집안에 보물을 보관하였음을 표시한 회의자였다. 여기 갑골문은 집면 안에 밑에 조개고 위에 조개고 밑에는 구슬옥이죠. 그래서 보물을 뜻한다. 건문 이후에 와서 소리를 나타내는 장군부. 장군부가 이 장수가 아니고 질장군이죠. 질그릇, 항아리가 추가된 형성자가 되었다. 본뜻은 보배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집안에 뭐가 있어요? 구슬도 있고 돈도 있고 뭡니까? 자기도 있고 그러니까 다 보물덩어리죠. 그래서 이게 세 개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구슬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구슬옥을 내서 간체자로 쓰는 거죠. 보배보. 보배보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보석이 있을 것이고 보화. 나라에서 가장 큰 보배 국보죠. 남대문이 우리나라 국보 1호죠. 가보, 집에 있는 걸 가보. 이렇게 보배보로 썼다. 보배보는 집안에 보물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중국 간체자로는 구슬만 따로 해놨다. 임금왕이 글자가 붙으면 구슬옥이라는 건 알고 있죠. 보배보. 갑불보는 죄인을 붙잡아 놓고 알린다, 신고한다는 거고 보배보는 집안의 보물 창고다. 여기서 나온 글자다. 그래서 장군부자가 음을 나타내는 형성자가 됐다. 바오, 장군부는 포 이렇게 됐죠. 자, 오늘 수업 다 했네요. 뭡니까? 사람인과 창과로 구성돼서 창으로 사람 목을 치다. 그래서 칠벌자가 됐죠.
칠벌. 그 다음에는 요 앞에 꾸짖을 리고 칼도로 구성되어서 아주 칼을 잡고 꾸짖는 대상이 마땅히 벌을 줘야 된다. 벌 줄 사람이다 해서 벌자가 됐죠. 다음은 흑토와 임금벽에서 임금벽이 들어가지고 탄탄한 흑벽이죠. 그래서 벽이 됐죠. 다음은 간다는 뜻의 시험시험 갈착과 보이지 아니할 면, 안 보일 때까지 갔다. 산 기슭 가에까지 갔다. 그래서 가변자가 된 거죠. 이거는 밑에도 걸음 거칠지 위에도 거칠지 발에 가는 모습을 본뜬 걸음 보자, 회의자죠. 그 다음 사람이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 업고 있는 모습인데 나중에 지키다 이 뜻이 됐죠. 업고 있는 것은 앞에 오디가 들어서 포대기 보자로 바뀌고 이게 지킬 보자가 됐죠. 다음 요게 다행 행자가 위에 핵이 줄어드는 매울 신자, 문신는 도구고 손으로 죄인을 붙잡아 놓고 알린다 해서 알릴보, 갚을보가 됐죠. 다음 진면 안에 구슬옷과 화폐를 뜻하는 조개패와 질장군부, 자기, 그러니까 집안의 보물창고죠. 그래서 보배 보자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칠벌, 벌할 벌, 벽, 가변, 걸음 보, 지킬 보, 알릴 보, 갚을 보, 보배 보.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